안녕하세요, 팬커입니다. 저번 영상은 바닥 롤러 파지법 관련해서 사실 빗자루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빗자루로 청소하는 법이 바닥 롤러 작업 영상이랑 연계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짱대를 이용한 빗자루질, 이 방법이 짱대를 이용해 7인치부터 12인치까지의 바닥에 롤러를 작업할 수 있는 그 파지법이랑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 짱대 뽑는 건 아시죠? 꽂고 빼는 거, 빠르게 꽂고 빼는 법은 그 다른 영상, 이쪽인가? 이쪽에 링크가 돼 있을 겁니다. 기존의 천장이나 벽면은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은 아래를 받치고 벽면일 때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이렇게 올려서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가면서 이 진행 방향이죠.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그대로 올리면은 천장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바닥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랑 완전 반대가 됩니다. 빗자루 파지법처럼 손잡이, 짱대를 잡는 파지법이 달라서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을 위로,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완전 방향이 틀리죠. 손에 대한 파지법 방향이 틀립니다. 이래 해서 이렇게 빗자루질이랑 거의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파지법을 잘 보시고 몸에 익기 전까지 숙지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요쯤에 뒤에 놔두고요. 저쪽에 다 칠해졌으니까 그러면은 쭉 담갔다가 텐트를 이렇게 털어줘야 되거든요. 제일 앞부분부터 하면은 좀 뭉쳐 있겠죠. 많이 묻어있는 페인트를 소진을 해야 돼요. 그 소진을 하면은 튀거나 뭉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여기 한 요정도 반 발짝 뒤로 빼서 왼손이 위로 가고 오른손이 받쳐주는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제일 수월하고 제일 편하고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몸은 항상 허리를 펴고 작업을 해야 된다. 맨 앞에부터 바르는 게 아니고 한 반발짝 뒤로 빠져서 요렇게 맞죠? 이렇게 바르죠? 그런데 다시 뒤로 가야겠죠? 안 바른 곳으로 뒤로 가야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자로 하게끔 자기가 하면서 노력을 좀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일자로 요 면이 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조금씩 대각선으로 이렇게 보면 W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한 번 더 찍어서 페인트를 찍어서 원래 털어줘야 되는데 이게 막 터는 게 아니고 살짝 벽면에 뭉대서 이렇게 털어주는 건데 지금은 라운드로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한 요정도 와갖고 이렇게 그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요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렇게 잡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하면서 쭉 가주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나중에는 속도가 빨라져요. 이런 식으로 빨라지는데요. 점점 이제 빨라질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올바른 자세랑 하는 방법을 노하우를 익혀야지. 초심자가 됐든 셀프로 하는 사람 됐든 모든 분들은 이 방법을 쓰는 게 가장 좋고 가장 빠르고 가장 지름길이에요. 근데 이런 방법 말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안 바른 곳에 보고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그런데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는 되게 됐어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만의 패턴이 있죠. 자기만의 올바른 방법대로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 자기만의 패턴이 생기면은 분명히 나는 저기 느낌이 빠졌다 하면은 안 봐도 빠진 부분을 알 수가 있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좋다. 그런데 이렇게 칠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됐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나중에 되면은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여기 지금은 현재 2단인데 나중에 3단까지 내가 부터 저까지 왔다 갔다 그냥 한 자리에서 뒤로만 가면서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는 좋은데요. 요 중간에서는 빨라져도 돼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서는 지나갈 때는 빨라도 되는데 끝단에서 보면은 이렇게 튀어요. 그러니까 뭉쳐있던 끝단에서 끊기니까 뭉쳐있던 페인트가 옆으로 튀거나 일정한 지금은 면적이 얼마 없어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일정하게 발린 것처럼 안 보여요. 왜냐면은 쫙 이거를 지금 공간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쫙 펴보면은 어느 거는 한 요 정도 오고요. 어느 거는 한 요 정도 밀고요. 어느 거는 요 정도 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있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쫙쫙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끝단에 뭉치게 돼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힘을 좀 주게 되기 때문에 요 끝단에 뭉치게 돼 있어요. 페인트도 이쪽에도 그렇고.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하느냐, 끝에 가서는 힘을 좀 빼는 방법도 있고 그거보다 다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죠. 이렇게 바르고 갑니다. 이렇게 바르고 가면은 이렇게 바로 가다 보면은 요렇게 끝단이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요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한다고 쳤을 때, 가정했을 때 요렇게 길게 한번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이 일정하게, 요쪽 라인이 일정하고 끊어서 일정하고 요쪽 라인이 끊어서 일정하게, 그리고 뭉친 게 없게 한번 양 옆에도 이렇게 한두 번만 이렇게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방향은 지금 하는 방향 이대로,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했으면은 이대로 쭉 가면서 그래서 작업하는 건데, 이 노하우가, 자 다시 이제 작업을 하겠죠. 이제 작업을 합니다. 이제 허리는 쭉 펴고, 지금은 면적이 얼마 없어서 요밖에 안 돼서 그런데 처음에는 면적이 아마 좁을 거예요. 처음 하시면은. 그런데 욕심을 한번 부려보세요. 조금 더 넓게. 그러면은 요게 두 개, 이거는 지금 1개 반짜리잖아요. 2개짜리 쓰면은 한 3걸음 폭 정도까지는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도. 그리고 여기 벽면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책임지를 넣었기 때문에 요 끝에 와서는 속도를 줄인다. 튀지 않고 뭉치지 않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도는 일단은 뭉치지 말고 얇게 발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뭐 패턴을 그리면 된다. 그리고 지금 요 와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나올 자리 있잖아요. 나올 자리. 나중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요렇게 와서 요만큼 바르고 요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 발라갖고 요로 빠져나간다. 왜냐면 빠져나가는 동안에 페인트 바른 곳을 발로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바닥에 투명을 자세히 보면은 요 끝단 부분 있죠. 이것도 똑같이 끝단 부분이 뭉쳐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일부.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갔다가 저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죠. 다시 한번 위로 안 됐네. 그러면 위로 한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요 위쪽이랬죠. 위쪽에부터 하고, 자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뭉친 부분 있죠. 끝단에 요 끝으로 가면은 천천히, 요 끝으로 가면 천천히, 여기 중간에 빨라도 되니까 빠르고, 여기 또 뭉쳐있죠. 뭉쳐있는 부분은 다시 잘 내려오면서 안 발린 구석 없이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게 내려오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했는데 보면은 이 페인트가 안 묻은 것 같아요. 수면을 안 묻은 것 같으면은 페인트가 없는 거죠, 롤러에. 그래서 다시 페인트 붙여서, 자, 아무래도 빨리 돌리니까 페인트가 튀죠. 안 튀는 속도에 맞춰갖고 하면 됩니다. 알고 보니 그게 심리 속도랑 심리 한 양이랑 같겠죠. 많이 묽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면 되는데 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갖고 빠져나온다 했는데 여기가 나중에 되면은 짧은 곳, 긴 곳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살짝 몸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길게 일정하게 선을 꺼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는 벌써 다 달려있으니까 굳이 요거까지 계속 갈 필요는 없고요. 한 두세 번만 라인을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장이 한 100평 정도 되면은 이게 한 평짜리잖아요. 이게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부터 요게 하나라고 공간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근데 지금은 요 짱대의 길이도 짧을 수밖에 없고 천장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공간인데 한 요 정도에서 요까지는 충분히 가겠죠. 저까지. 그래서 요까지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렇게 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항상 파지법 오른손잡이일 때 손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천장이나 벽면발의 반대로 천장 벽면은 밑에를 여기를 오른손잡이일 때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밑에 있잖아요. 그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대로 돌리면은 이 방향 이래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요 끝단에는 삐져나온 데 들어간 데 있으니까 이렇게 라인을 끊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삐져나온 데 나온 데 있으니까 라인을 끊어준다. 이 방향으로 해갖고 이게 한 평짜리니까 100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2평 정도까지는 할 수 있죠. 이게 2단이나 3단까지 가면은 저희 집 스튜디오 한 평짜리라서 요거밖에 말씀 못 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고 보면은 어떤 분들은 영상을 보면은 이거 빨리 하는 분들 있어요. 빨리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페인트는 무엇보다 꼼꼼하게 좀 늦어도 돼요. 뭐 경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꼼꼼하게 이렇게 항상 이야기했죠. 페인트가 면에 스며드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러고 스며들었는지 그 짧은 순간 동안 확인을 하면서요. 스며들고 있구나, 스며들었구나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습관을 들여놓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면이 형성되는 거를 봐가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패턴이고요. 패턴 중요하고 페인트 이제 도막이 형성되는 거, 흔히 말해. 그걸 보면서 작업 진행을 한다. 일단 파도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보통 이게 한 4시간 하는데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와서 이번에는 색깔 있는 화이트 색상의 유성의 에폭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예그리나라는 제품 없이 싼 가격으로 작업을 하려고 펄을 섞어서 라이닝이죠. 에폭시 라이닝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펄만 있어갖고는 바탕색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미치를 하는 거죠. 그냥 일본말로 실하질 않아. 미치를 화이트로 깔끔하게 좀 해두고 그 위에 차차 또 다른 도장 시스템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로 바닥 푹 담그고 아시죠? 이렇게 비벼줘야 되는데 라운드라서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요 끝단부터가 아니고 요 좀 앞에서 이렇게 그러고 다시 앞으로 가면서 채워준다. 허리는 펴고 이런 식으로 끝단에는 천천히 자, 시끌시끌한 거는 좀 더. 색상이
띠끌띠끌해서 한번 좀 더 발라줄게요. 네. 끝단에서는 천천히, 여기 끝단은 천천히, 앞에서는 빠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좀 너무 작게 탔나요? 그리고 뭉치지 않게 한 번 더 뭉친 부분은 비벼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죠? 이렇게 한번 뭉쳐있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이 부분도 아마 뭉쳐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준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계속 밀다 보면은 여기는 좁아지고 돌아서 하기는 되게 힘들겠죠. 이 상황에서는 요렇게 바르고 밖으로 나오는 게 맞겠죠. 결국에는 밖으로 나와서 발자국이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게 주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입장해서 작업을 해준다. 제 뒷모습을 좀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서요. 그래서 이 방향을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영상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나오면 된다. 자, 제가 높이 접어서 이게 제 몸 쪽으로 오는 거죠.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벽면이랑 저거 할 때 저쪽까지 한번 가볼게요. 충분합니다. 놀로 길이만큼 충분히 가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서 왼쪽은 좀 거들어주고요.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왼쪽은 거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넓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자국은 지금 지나간 자국이 없게끔 해주면은 이게 페인트가 굳으면서 점점 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뭉쳐있지 않을 겁니다. 아, 이거는 여기 안 빠진데, 이런데 빠진데. 이래서 이거를 2번 발라주면 되는 겁니다.